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2월 9일이에요. 매일 아침 고사성어 몇 번째 시간이냐면 21번째 시간입니다. 와우. 총 25곡지를 진행하려고 했고요.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려고 하냐면 삼국지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한 나라가 무너지고 또 혼란스러운 시기가 열리는데요. 그 시기 이야기가 바로 삼국지죠. 오늘 소개할 고사성어는 도원결의입니다. 일단은 준비한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누죠. 도원결의, 복숭아 동산에서 의형제를 맺다는 뜻으로 유비, 관우, 장비가 의형제가 된 이야기입니다.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고 4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다시 혼란스러운 시대가 열리죠. 황제는 무능했고 탐관오리가 들끓었습니다. 장각이 이끄는 황건적 때문에 나라 곳곳이 어지러웠죠. 이때 세 영웅이 만나 나라를 바로잡는데 힘을 모으기로 합니다.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복숭아 동산에 모였죠. 이들은 술잔을 나누며 의형제가 되기로 약속합니다. 천지신명이여, 우리가 비록 성은 다르지만 오늘부터 형제가 되기로 약속합니다. 같은 날 태어나지는 못했으나 같은 때에 함께 죽기를 바랍니다. 만약 의리를 저버리는 자가 있다면 벌하소서. 나이를 따져서 유비가 맞이가 되고 관우가 둘째, 장비가 막내가 됩니다. 이 셋은 함께 군대를 일으켜 혼란스러운 시대 속으로 뛰어들죠. 삼형제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곳곳에서 승리를 거두며 황건적을 몰아내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미 한나라는 수명을 다하고 말았죠. 이 유관장 삼형제 이외에도 여러 영웅들이 등장해서 서로 실력을 겨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국지라는 제목처럼 끝내는 셋이 남아요. 결국 유비는 조조, 손권과 천하를 두고 다투어야 했죠.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영웅이 등장했다 사라지고 여러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삼국지라는 책의 이야기죠. 삼국지 속에 유비관우 장비의 의형제를 맺었던 도원결의는 이제는 우정과 의리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큰 일을 위해 서로 힘을 합친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고사성어 도원결의를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삼국지를 읽어봤는지 모르겠네요. 네, 삼국지를 읽어보지 않았다면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고요. 또 안 읽어봤다면 이번 기회에 언젠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다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기를 또 권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고요. 유방이 세웠던 한나라가 기원전 약 200년경에 세워졌다가 기원 후 약 200년경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대충 잡아서 한 400년 정도 유지되었는데요. 이 한나라가 세워질 때까지의 그리고 한나라가 다시 한번 통일할 때 이야기가 초안전 혹은 초안지였다면 한나라가 무너지고 혼란에 빠지는 이야기 바로 삼국지입니다. 그래서 두 이야기는 나름 굉장히 닮아 있고요. 그리고 색다른 재미를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도원결의 한번 써보죠. 도는 복숭아라는 뜻입니다.
복숭아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복숭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백도, 흰 복숭아란 뜻이죠. 원은 동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사용하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동산을 공원이라고 하죠. 결자는 맺다. 그래서 혼인을 맺는 걸 결혼이라고 하죠. 의자는 여기서는 의형제를 말합니다. 도, 원, 결, 의. 한번 잘 써보죠.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삼국지는 우정과 의리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읽다 보면 마음이 웅장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책이죠. 제가 초등학교 아니지,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이 책을 처음 봤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정말 다른 번역으로, 다른 계기로 수차례 책을 보았는데, 볼 때마다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박또박 한번 써보세요. 최근에 이제 삼국지라고 하는 책이 원래는 역사 소설인데, 역사책이 원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 출판사에서 삼국지 역사책을 번역을 해놨다라고 그래가지고요. 원래 그거 이제 너무 두껍거든요. 진짜 두껍습니다. 삼국지라고 하는 책만 하더라도, 소설만 하더라도 긴데, 그 역사책을, 뭐, 이렇게 볼 거야? 그럼 솔직히 볼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집에 사놨습니다. 정사 삼국지라고. 그만큼 삼국지에 나름 너무 진심인 것 같아요. 집에 삼국지 책만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한 여섯 일곱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죠, 실제로는 쓸데없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뭐 책에 대한 애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관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또박또박 쓰고 다 쓰면 알려주세요. 음, 지난번 이제 초안전 이야기를 할 때 나왔던 인물들, 뭐, 항우, 장량, 한신,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은 훨씬 더 유명한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삼국지를 꼭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뒤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의 토막이나 장면들 또 어, 알고 어디선가 들어보고 그런 내용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내용들이 또 고사성어로 전해지고 그런 내용들이 재미있는 이야기 토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안 가봤는데 이제 중국에는 삼국지 유적지라고 할까요? 그런 곳들이 종종 있는데요. 도원결의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도원결의를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도원결의를 맺었다라고 하는 어떤 장소에서 또 멋있게 뭔가 이렇게 꾸며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도원은 삼국지를 읽어보면 장비가 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장빈의 뒷동산 거기다 이제 모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잔치를 벌이고 제사를 지내고 의형제가 되기로 약속을 하죠. 자, 이어지는 다른 표현들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우정입니다. 우정은 원래는 이제 친구 사이에 두터운 마음을 가리키죠.
삼국지에서는 여러 영웅들의 뜨거운 우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지러운 시대를 바로잡고자 일어났던 여러 영웅들이 있었죠. 두 번째 표현은 의리,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를 말하죠. 한편 또 서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세 형제는 의리를 저버리는 자가 있다면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죠. 그 다음 표현은 탐관오리를 가져왔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려서 자기 입속만 챙기는 관리를 뜻합니다. 여러분들도 책 읽으면서 역사책에서 탐관오리라는 표현들을 많이 보았을 것 같아요. 탐관오리는 나라가 어지러울 때 어느 나라나 들끓고 이 탐관오리들을 어떻게 하는지가 나라의 큰 고민이죠. 한나라 말 탐관오리가 들끓었지만 황제는 무능했고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울 힘이 없었죠. 탐관오리까지 또박또박 써보겠습니다. 우정. 이 우자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친구라고 하는 한자를 더 많이 쓰는데요. 중국에서는 붕우라고 합니다. 한자로 벙요라고 하죠. 이 우자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의 마음을 우애라고도 하죠. 정자는 두터운 마음, 어떠한 마음인데 좀 진한 마음을 정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애정. 의리의 의자는 앞에서는 이제 의형제의 의자로 소개했지만 원래 의자는 옳다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죠. 그래서 정의라고 할 때 의자. 리자는 도리 혹은 이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리는 지금도 여러분 종종 쓰죠. 의리가 있다, 의리가 없다. 그 다음 탐관오리. 탐관오리를 이제 제가 역사나 이런 걸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물어보면 탐관오리를 들어본 친구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작 탐관오리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 물어보면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탐관오리는 일단은 중간에 관리가 있습니다. 탐관오리는 관리를 말해요. 그럼 어떤 관리냐? 탐하고 오한 관리를 탐관오리라고 하는 겁니다. 탐자는 지나친 욕심.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욕심이 지나치면 탐욕이라고 하죠. 관자는 원래는 신하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내관. 내관은 환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역사책 같은 거 읽어보면 임금이 부리는 궁 안에서 일하는 임금의 하인 같은 사람들을 내관이라고 합니다. 오자는 더럽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것을 오물이라고 하죠. 리는 관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탐관, 오리 같은 네 글자 같은 경우는요. 네. 두 번째 글자와 네 번째 글자가 중요하죠. 관리들을 의미하는데 관리 가운데 탐하고 오한 관리라는 걸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우정, 의리, 탐관오리까지요. 또박또박 써보고 다 쓰면 알려주세요. 나라가 어지러우면 그 나라를 근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어지러운 나라라고 하는 상황에 기회를 잡아서 자신의 야심을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도 있죠. 삼국지를 읽어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삼국지 이게 책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복잡해요. 어찌나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지. 어떤 사람들은 좋게 100명은 넘게 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만 해도라도 한 100명은 넘게 이름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떤 꿈과 이상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떻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많은 고전들이 그렇지만 삼국지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한 고전이라고 저는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각자 갖고 있는 목표, 꿈, 이상 이런 게 다르고 그런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 다투고 또 협력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그러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지만 삼국지를 안 읽어본 친구들이라면 언젠가는 한 번쯤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읽어봤다면 또 조금 더 자세하고 풍부한 내용의 삼국지를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잘 쓰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들을 보는데요. 조금은 약간 늦어 보이긴 합니다. 자, 정자. 원래 이 정자는 마음, 뭐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감정할 때 정자입니다. 이 정자가 들어간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심정이라고 하죠. 한편 사람이 누군가 뭐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그럴 그런 어떠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인정이라고 합니다. 정신할 때 정자는 이 정자가 아닙니다. 그때는 정밀하다 할 때 정자를 써요. 이 정자는 어떠어떠한 따뜻한 마음들을 이야기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많이 생각하고 친절하고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다정하다고 알죠. 그리고 그런 말 들어봤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각각 모정, 부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정이 이 정자를 씁니다. 다 쓴 친구는 뒤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의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죠. 옳다는 뜻의 의자. 예를 들어 옳지 않은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불의라고 하죠. 그리고 역사를 보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올바름을 위해서 일어난 군대가 있습니다. 올바름을 추구하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투는 사람들을 의병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의자는 의젓하다 할 때 의자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그거는 우리나라 말인 것 같고, 네. 혹시라도 그게 어디서, 네, 모르겠습니다. 올바르다, 바르다, 정의롭다 할 때 의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라고 할 때도 의라고 하고,
뭐 이제 삼국지 같은 책을 읽으면 이 의, 자기가 옳고 정당하다는 것을 내세우기에 세우는 걸 대의 명분이라고도 하죠. 자,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현들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쇠퇴. 힘이 예전보다 못한 상황을 쇠퇴라고 하죠. 유방이 세운 한 나라도 400년이 지나면서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새로운 나라가 출현해야 했죠. 야망. 뭔가 큰 일을 해보겠다는 바람을 뜻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야망을 품은 영웅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조조, 원소, 손책, 유표 등등 삼국지를 읽으면 만날 수 있는 영웅들이죠. 분구필합. 삼국지 책을 읽어보면 첫머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구필합, 합구필분. 분, 나눈 것이 구, 오래되면 필, 반드시 합쳐지고 합구필분, 합, 합한 것이 구, 오래되면 필, 반드시 나뉜다. 자, 그래서 한 나라가 오래도록 통일된 나라였었죠. 근데 그 나라가 셋으로 나뉘는 이야기가 삼국지. 그리고 셋으로 나뉜 나라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 당시 뭉치겠죠. 분구필합까지 한번 써보죠. 쇠자는 한자를 보면 어떤 한자 표현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그냥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말에 쇠하다라는 말이 있죠. 쇠자는 어, 줄어들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나라가 약해지고 망하는 걸 쇠망이라고 합니다. 퇴는 물러서다. 그래서 우리가 후퇴라는 말을 쓰죠. 야자는 원래는 거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생이라는 말이 있죠. 망자는 바라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다보는 걸 전망이라고 합니다. 분구필합. 삼국지는 나누인 이야기예요. 어떻게? 3분, 셋으로 나누인 이야기입니다. 군은 오래되다. 그래서 오래도록 우리가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구력이라고 하죠. 필은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을 필연이라고 하죠. 합자는 합쳐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 나라가 통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구필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뭐 합구필분. 그러니까 한 나라가 나눠졌다가 합치고 나눠졌다가 합치고 좀 재밌는 게 중국 역사를 보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 역사는요. 분열과 통일의 역사입니다. 물론 뭐 어느 나라의 역사든 분열과 통일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거대한 땅덩어리에 하나의 나라가 나타났다가 다시 여러 나라로 쪼개지고 다시 강력한 통일 국가가 등장하고 다시 쪼개지고 뭐 이런 게 되게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등장하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등장하고 그 많은 나라를 다 알기는 힘들죠. 근데 또 나름 그러기 때문에 재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지럽거든요. 복잡하니까 사건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름의 다른 재미가 있죠. 나라 이름이 정말 많아요. 그 나라 이름 다 외우는 거가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자, 쇠퇴와 야망과 분구필합까지 또박또박 써보죠. 다 썼나요? 쇠자는
이제 줄어드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라 같은 경우 쇠망이라는 표현도 있고 쇠락하다라는 표현도 있죠. 그쵸? 역사를 보면 역사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영원한 건 없다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아무리 오래 가도 몇백 년 이상 가긴 힘든 것 같아요. 퇴짜는 물러서다. 이건 좀 이 퇴짜가 나왔기 때문에 생각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러분이 아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조선의 유학자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이름을 떨쳤던 인물인데요. 그의 호가 이 퇴짜가 들어갑니다. 실개천으로 물러났다, 개천이 있는 곳으로 물러났다라고 해서 그는 호를 이렇게 지었죠. 퇴가 들어가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안동에 이제 아주 유명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사실 그렇지 않은데 화폐에도 얼굴이 실려 있는 인물입니다. 요 퇴자가 들어갑니다. 물러나다. 옛날에 유학자들은 이제 관직에 나가 일하는 것보다는 물러나서 자신의 학문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퇴자를 쓰죠. 퇴계, 예, 퇴계 이항 같은 경우 이 퇴자를 씁니다. 지금도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이제 자기 삶에 물러나 앉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은퇴라고 하죠. 퇴자는 물러난다. 야자는 거칠다. 아, 퇴근할 때도 이 퇴자를 씁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때 퇴진이라는 말도 쓰고요. 아, 퇴직. 네, 자기가 맡고 있는 일자리에서 나오는 걸 퇴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퇴자는 물러서다,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야망, 야자는 거칠다. 그래서 거친 야생에 사는 짐승을 뭐라고 하냐면 야수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 누구나 조금은 가질 수 있는 마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더 큰, 그래서 넘보기 힘든 무언가를 바라는 걸 야망이라고 합니다. 야심이라고도 하죠. 조금 원래는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거든요. 야망, 야심 같은 게.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하진 않아요. 뭔가 큰 일에 대한 마음, 큰 꿈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도 각각 좀 야망을 가져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망자는 바라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멀리 내다보는 나의 미래에 좀 좋게 바라보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무슨 망이라고 하고, 아니야, 난 이제 틀렸어. 아무런 기대가 없어. 그걸 또 무슨 망이라고 합니까? 네. 하나는 희망이죠. 여러분, 희망을 많이 품어야 되겠죠. 실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말했던 건 절망. 실망도 비슷하겠네요. 희망이 있다면 비슷하게 소망이란 말도 있겠습니다. 맞아요. 망자는 바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말에 바람이라고 합니다. 나의 바람은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는요. 근데 이 표현이 우리가 좀 잘못 쓰고 있죠. 나의 바램은 이렇게 쓰고 있죠. 나는 너가 건강하기를 바라라고 말하는 게 맞춤법에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나는 너가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래라고 말하죠. 저도 참 맞춤법은 아는데 일반 말투가 그렇진 않죠.
자, 분구피랍까지 나뉜 나라들이 합쳐지는 이야기까지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삼국지의 첫 머리를 이야기하는 도원결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내일은 야심찬 한 인물을 또한 소개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또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내일 아침에 만나죠. 여러분, 안녕.